매일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날짜 7월 달로 하고 자, 월로 적혀 있는 건 변경 버튼 누르면 월 날짜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그냥 이 버튼 누르시면 수정될 거예요. 자, 그럼 7월 2일자 볼게요. 자, 법물금속 주식회사의 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험 때 뭐 다음 자료를 보고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으면, 자, 우리 항상 시험 때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 상단 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든 매일 매출 전표의 위쪽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죠. 그러면 자, 증빙 봤을 때 우리는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자에 있네요. 세금 계산서고, 그래서 우리는 11번 매출과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는 제품 매출한 것 맞고 현금으로 100만 원 받고 외상 미수금 10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외상 미수금은 제품 매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둬야 되겠죠. 자, 그럼 7월 2일 날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우리 아래 컴퓨터 10개 100만 원이고, 공급받는 자는 법물 금속이고, 전자세금 계산서면 숫자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았고, 차변에 외상한 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써둬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물건 판 거니까 우리는 차변에 돈 들어오는 것들만 정리를 잘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다음 7월 4일 비사업자인 오상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주민등록번호, 거래처 코드 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라고 적혀 있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11번 매출과세고, 그럼 이번엔 날짜 7월 4일 날 11번 매출과세, 똑같은 컴퓨터인데 금액은 72만 원. 자, 거래처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기 F2번 누르고 F3번 아래에 신규 등록 있는 얘 클릭해서 거래처 추가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거래처 코드 305번 오상식, 특별한 말 없으면 매출 매입 같이 하는 동시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기재부. 자, 이렇게 써놓고 확인.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이어 분계는 뭐 이번엔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럼 1번 현금이라고 해도 뭐 문제 없겠죠. 그죠? 다음 7월 5일
매출처 법물금속 주식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포장 불량으로 할인액이 110만 원으로 결정되어 당일자로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대금과 상기하기로 하였다. 매출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자, 이게 지금 요즘은 표현할 때 얘를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하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가 마이너스 부의 표시로 해서 발행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로. 자,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어떻게든 마이너스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뭐 포장 불량이면은 애누리겠네요. 그리고 외상대금과 상계인데 우리 법물금속한테 매출한 제품이 지금 이거죠. 법물금속. 그죠? 그럼 이때 외상매출금이라고 처리했던 애를 지금 외상매출금하고 상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뭐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 11번 매출과세고, 얘는 매출 애누리죠. 자, 그리고 110만 원 포함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만 돼야 되겠네요. 또 거래처는 법물금속한테 발행해 줄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자, 분계는 우리 혼합이라고 하셔서 차변의 외상매출금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제가 분계하는 거 보시면 2번 외상이라면 여러분 분계하고 똑같죠. 지금 혼합이라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쓴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사용할 때에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 문제인데, 얘가 일반적인 상거래고 여기에 외상대금과 상계한다고 표현이 나오면 이 경우에는 우리는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하시면 분계가 편하게 되겠죠. 자, 다음. 자, 7월 6일 영천 중고자동차에 승합차 취등원가 12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530만원을 880만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자동차를 판 거죠.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러면 11번 매출과세라는 걸 알겠고, 자, 그럼 이 자동차는 지금 장부 금액이 얼마짜리죠? 예, 장부 금액 670만 원짜리죠. 그죠? 장부 금액이 670이죠. 그럼 670만 원짜리인데 얘 지금 얼마에 팔았대? 그렇죠. 우리 부가가치세 빼고 880이죠. 별도가. 그러면 670만 원짜리 팔면서 880 받았으면 우린 210만 원 이익이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자, 우리 유형자산 처분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결과를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210만 원 이익이라고 안 나오면 나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 뭐 거래처도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에 7월 6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승합차고,
우리는 880만 원의 별도. 자, 거래처 추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위에 05개 붙고 영천 중고 자동차 코드 번호는 105번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고 아래에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 자, 그럼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하고 나서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납. 자, 고정자산 매각할 때의 순서 제가 잊지 말자라고 말했던 거 있죠. 자, 첫 번째는 대변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취득원가를 써주고 그래 지울 거잖아 분계는. 다음 차변에 이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인 209번 감가상각유계액 530만 원. 다음 난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네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쳐서 968만 원을 받아야 되죠. 예, 둘이 합쳐서 968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968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놓고 위에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차 차액 보니까 플러스 210 나왔네요. 우리 처음 할 때 210만 원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돈 받는 것까지 쓰고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죄송해요. 이익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시죠? 다음 5번 7월 7일 CG운송의 정기분 외상매출금 1,423만 원에 대하여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에 있어 2%를 할인해주고 600만 원은 2020년 8월 10일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아 대구은행의 보통예금에 예입하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차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고 적혀 있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그럼 우리는 금액이 1,423만 원의 2%만큼 마이너스로 세금 계산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서 매출 할인이고 지금 판매한 금액이 1,423만 원인데 이거에 2%를 하면 28만 4,600원이죠. 이거 2%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8만 4,600원이고 거래처는 CG운송이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얘는 외상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보시면 일반 전표에서 7월 7일 날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대변의 외상 매출금 회수할 건데 시지 운송에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총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던 게 1,423만 원인데 방금 이 금액만큼 우리 마이너스 31만 3,060원이 되어 있죠. 그럼 이 금액만큼 줄여서 31만 3,060원 되어서 이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외상 매출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지금 우리 분기할 때 매입 매출 전표에서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31만 3,060원 해서 문제에 있던 이 금액에 이 금액 뺀 나머지만 남아 있겠죠, 장부에. 그러면 이 금액만 우리는 차변에 이거에 대해서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온다. 아니네. 어음 받았구나. 자, 죄송해요. 자, 받을 어음이고 시지 운송 600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이 돈이다. 자,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분께 이해 가시나요? 자, 두 분께 이해 갔나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저는 지금 일반 전표에 썼는데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합칠 건데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이렇게 마이너스 쓴 거나 대변에 플러스라고 쓴 거나 같은 효과죠. 내장부에 외상 매출금 지우는 건 똑같죠. 이해 가시나요? 지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쓴 거나 대변에 플러스라고 대변에 쓰는 거나 차변에 마이너스 쓰는 거나 똑같이 외상 매출금 지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할 거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1,423만 원이라고 쓴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한 번에 그냥 다 지우려고 여기 쓴 거예요. 방금 마이너스 얼마 적혀 있는 거나 대변에 쓴 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방금 돈 받는데 받을 어음으로 600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위에 791만 6,940원 받는다고 하면 지금 얘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중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지웠는데 자, 지금 이렇게 분계까지 아래쪽에 같이 시키는 문제는 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별거 아니고 이 금액이 그냥 우리 할인한 금액 이 두 개 합치면 외상 매출금만큼 차변에 마이너스 쓰는 거나 대변에 다 쓰는 거랑 같아서 대변에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7월 8일 날 6번 문제 볼게요. 자, 주식회사 남산물산의 로컬레이시에 의해 제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로컬 LC에 의해 그럼 12번 매출 영세가 되겠죠. 그럼 오늘 날짜 7월 8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 판고고 1,500만 원의 용원이고 거래처는 남산물산. 자,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이번엔 로컬레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한 거죠. 그리고 분계는 얘도 전부 다 현금 매출했네요. 그러면 현금의 입금 전표에 제품 매출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7월 9일 장부가액 5,500만 원의 토지를 8천만 원의 신천 포장에 매각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엔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라 그랬어요. 그럼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3번 매출 면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린 지금 토집한 거라서 면세품 팔면서 계산서를 발행한 거죠. 자, 그럼 토지는 장부에 5,500만 원 적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천만 원에 팔았죠. 그럼 결론적으로 2,50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는 거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7월 9일 날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3번 매출 면세고 우리는 토지를 판 거고 판매한 금액은 8천만 원이고 거래처는 신천 포장이고 그냥 계산서네요. 전자자 없으니까 뛰어넘고 분계는 혼합. 우리가 판 거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토지를 판 거고 이 토지는 우리 장부에 5,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거 팔았으니까 5,500을 지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전표잖아, 아래는. 그리고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는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진 외상했다.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자, 우리 얼마 더 받아야 되죠? 8천 중에 3천 받았으니까 5천 더 받아야 되겠죠? 5천만 원 미수금이라 쓰고 항상 내가 받을 돈 정리해 놓고 이익이다 손해다 봐야 돼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익 손해 봐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받는 돈까지 다 정리되었으니까 이제 대변에 위에 보니까 2,500 플러스 되어 있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자, 다음 7월 10일 자사 제품을 매출처 황금 상사에 선물로 제공하다. 이번에 무슨 상황이죠? 자, 자사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품이나 상품이란 표현은 매입세 공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재고자산이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매출처에 선물로 줬다는 건 사업상 증여인 간주공급에 걸렸다는 거죠. 그죠? 지금 간주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걸린 거예요. 그럼 사업상 증여면 우리는 시가로 과세표준 삼을 거니까 700만 원에 10%인 70만 원 가지고 오라는 거고 하지만 분기에서는 우리는 70만 원 하고 우리 제품 줬으니까 제품 500만 원짜리를 지워줘야 되는 거겠죠. 아래 분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570만 원이 접대비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간주자 붙는 건 과세거래로 보는데 증빙이 없으니까 14건별을 써야 되고 14건별. 자, 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자, 14건별은 우리는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시켜 주죠. 그럼 770만 원이다 라고 쓰면 700만 원에 70만 원으로 분리해서 써줄 거고 우리는 거래처 황금 상사고 자, 분계는 혼합이다. 그럼 이제 이 70만 원만큼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 우리가 700만 원에 판 건가요? 500만 원짜리 제품을 준 거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으로 바꾸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에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간주 공급 나오면 이 세 개 잊으시면 안 돼요. 재고자산으로 바꾸고 타계정으로 대체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던 원가로 금액 장부에 있던 거 준 거
지우는 금액 이 세 개 써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차변에 접대비고, 자, 얘는 매출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다. 다음 7월 11일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121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다. 영수증 발급했대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의 적격 증빙이 아니죠. 그런데 공급 대가, 자, 그럼 부가가치세가 있는 금액이네요. 컴퓨터니까 과세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14건별이죠. 그럼 7월 11일 날 우리는 과세 거래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제대로 된 증빙을 안 해주면 14건별. 자, 우리는 컴퓨터를 팔고 금액 121만 원에 포함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분계는 이번엔 현금으로 판 거죠. 매출이죠. 그러면 1번 현금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다음 10번 7월 12일 아프리카의 수입상에게 제품 23,000달러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거래은행인 대구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증빙 서류 수출 면장, 외국환 매입 증명원, 거래처 등록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우리 선적일 날 이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데 23,000달러면 2,300만 원이죠. 맞죠? 2,300. 2,300 수익 인식하고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고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직수출하고 선적 이런 글자가 있으면 우리는 16 수출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럼 7월 12일 날 16 수출이고, 자, 우리 이번에도 컴퓨터고 2,300만 원. 거래처를 생략하래요. 수출했는데. 그럼 생략하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그리고 우리는 제품 매출한 거 차변에 우리는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월 13일 제품을 DNA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송금받기로 하였다. 거래처 코드 107번 상호만 등록. 자, 그럼 이번에도 직수출이고, 그럼 2만 달러에 달러당 970원짜리. 근데 지금 아직 돈을 안 받았죠? 그럼 제품 판 거니까 선적이 기준 환율로 해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외상 매출금을 인식해야겠네요. 자, 그럼 7월 13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을 팔았고 2만 달러인데 달러당 970원이면, 자, 계산하기 귀찮아서 수량 단가에다가 환율 썼다가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럼 1940만 원이 되겠죠.
2만 달러 곱하기 970원 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우리 플러스 키 누르고 DNA 거래처명만 상호만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DNA에 107번 그대로 쓸게요. 엔터 치고, 자,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이번에는 우리가 2번 외상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에 외상 매출금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네요. 자, 다음 7월 14일 가나 소재 DNA사에 제품 250박스, 박스당 200달러를 선적 완료하여 수출하고 대금 결제는 수입한 회사의 검수에 하기로 하였다. 그럼 지금 아직 돈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검수에 하기로 했다니까. 그럼 7월 14일 기준 환율이 있고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우리 매입률, 매도율 이거는 은행이 외화를 고객한테 살 때에 이 금액 920원에 사고 자기들이 팔 때 990원에 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돈 받고 바꾸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950원 기준 환율을 가지고 사용할 거죠. 그죠? 그럼 950원에 다른데 한 박스당 200달러면 950원에 200달러면 한 개당 19만 원짜리라는 거네요. 한국 돈으로 200달러면 이 계산하면 19만 원이라는 게 되네요. 그럼 7월 14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인데 250박스 한 개당 19만 원 있고 똑같이 DNA 사고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얘도 그냥 외상으로 했죠. 자, 이번에는 자, 매일 매출 전표를 닫으세요. 매일 매출 전표 닫고, 자, 회계 관리에 가면 여기 환경 등록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를 매출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120번, 신용카드 매입 채무를 253번으로 바꿔두세요. 우리 시험 때는 이렇게 기본 설정값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억지로 지금 외상 매출권으로 바꿔놓고서 뭔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매일 매출 전표 다시 여시고 7월 16일 거부터 볼게요. 자, 비사업자인 이혜인에게 모니터를 33만원 부가가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을 했고 세임계산서 발행 안 했고 그럼 신용카드로 신고할 건데 부가가세 포함. 그럼 과세거래죠. 그래서 17번 카드 과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날짜 7월 16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우리가 판 거는 모니터예요. 자, 금액은 33만 원이라고 치면 30만 원에 3만 원으로 분리가 되고 자, 거래처는 좀 띄워놓고 그럼 신용카드사를 물어보죠. 자, 순서대로 다 입력 채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카드다라고 하면 이제 분계 유형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4번 카드라고 써보세요.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수금의 카드사가 붙죠. 그죠? 하셨나요? 자, 이번엔 다시 분계 유형 눌러서 2번 외상이라고 눌러보세요. 그럼 외상 매출금의 카드사가 붙죠. 그죠? 그럼 지금 얘는 모니터가 우리한테는 제품이죠. 제품이면 외상 매출금의 카드사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상이라고 하셔도 되고, 혼합이라고 했다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에 하나카드사다가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2번 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한 개 우리가 17번 카과나 18번 카면이나 나중에 57번 카과나 그리고 58번 카면에 대해서 할 때 이때 일반적인 상거래이면 2번 외상을 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외면 아니면 4번 카드로 하시면 카드사가 자동으로 붙어주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카드사가 거래처를 넣어주니까 실수할 일은 줄어들 거예요. 물론 혼합을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는데, 혼합을 해서 방금 제가 입력한 것처럼 카드사를 쓰면서 잘 하시면 좋고, 근데 내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야, 카드사 쓰는 거.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카드사가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분기에 카드사 수정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컴퓨터가 해주니까 도움을 좀 주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만 외상 매출금에, 지금처럼 제품 매출이라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만 들어와 있으면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수업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가 그 뭐냐 매일 매출 전표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매일 매출 전표 뭐 이거 한두 시간이면 끝나겠죠. 끝나고 나면 저와 같이 이제 부와 같이 부속서류 새로운 거 나갈 거예요. 한 번도 우리 회계 1급책에서 본 적이 없는 것들 나가고, 그 진도한 후에 제가 봐가면서 원천인수 갈지 결산할지는 결정을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